6화에서는 충격적인 그레모리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는 의정부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악마들을 처단하는 베나토였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가 강빛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화 예고편에서는 그레모리가 구모도를 추궁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강빛나가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구만도는 왜 그러냐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레모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악마는 쓸모없다라고 말이죠. 그레모리가 강빛나를 의심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것인데요. 강빛나가 양승빈을 죽이는 과정에서 감정이 실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강빛나는 가족을 무참히 죽였음에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도 없는 양승빈에 극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는 양승빈 시체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바로 그를 죽이는 과정에서 죽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한 만큼 그에게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21번의 위해를 가함으로써 더한 고통을 느끼며 죽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평소 죽인 후 게헨나의 낙인을 찍는 것에 반해 살아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 낙인 찍는 행위를 먼저 하죠. 이 두 가지 행동으로 보아 강빛나가 얼마나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악질인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다중인격의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실제 판결에서도 이러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가 행한 범행에 비해 약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강빛나는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 분노해 더 고통스럽게 그를 죽인 것이죠. 7화 예고편에서 한다오는 강빛나를 향해 심쿵하는 말을 하는데요. 바로 살짝 반할 뻔했다는 말이죠. 이에 더해 오늘만은 판사님 말을 믿고 싶다고 말하는 그인데요. 왠지 두 사람 사이에 달달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다온 또한 강빛나에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것일까요? 점점 더 위험해지는 두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강빛나는 현재 자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한다온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시기는 한다온이 빌라로 이사 온 후로 보입니다. 빌라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한다온의 강빛나는 심장에 이상을 느끼는데요. 급기야 쓰러지며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강빛나는 자신에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황천빌라 반지하에 살고 있는 오미자는 두 사람을 향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둘이 함께 다니면 한 사람은 죽는다고 말이죠. 이는 곧 악마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오미자는 어떻게 이를 예견한 것일까요? 오미자는 강빛나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또한 인간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오미자가 하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그는 악마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다른 악마들은 인간을 처단하는 임무를 맡은 것에 반해 오미자는 죽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는 천상계에서 온 천사인 것일까요? 이후에 드러날 그의 정체 또한 몹시 궁금해집니다. 7화 예고편에서 황천빌라에 사는 유정임이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의 전화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죠. 바로 자고 있던 아들 민준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이 장면은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요. 아마도 그는 죽는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오미자가 예견했던 일인데요. 유정임과 아들 민준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다니라고 말이죠. 혼자 다니면 큰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에서는 황천 빌라 주인인 장명숙의 뒤도 누군가 미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어쩌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정재걸의 장남인 정태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은 현재 재개발을 위해 이 빌라 매입이 시급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집주인인 장명숙이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정태규는
강빛나가 죽기 전 그의 약혼자였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추측들도 있죠. 강빛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정태규 짓이 아니냐고 말이죠. 아버지 정재걸은 강빛나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데요. 한 모임에서 강빛나를 만난 이후 그를 정치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었죠. 그런 정재걸이 아들 정태규는 못마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강빛나 죽음의 배후에는 정태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이유인즉슨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정량 약혼을 했을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정태규는 이 상황이 몹시 불편하고 싫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 결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빛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정태규가 사랑하는 다른 여자가 있었을 수도 있고 말이죠. 6화에서 그는 강빛나를 만난 자리에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자신의 집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아버지를 움직이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강빛나는 장재걸이 자신한테 연락하는 걸 왜 자신한테 말하는 거냐며 그 또한 불쾌감을 드러내는데요. 거기에 더해 왜 자신한테 황천빌라에서 이사가라는 말을 하냐는 것이죠. 여기서 정태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바로 그 동네는 위험하니 밤길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는 뼈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어쩌면 황천빌라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장태규가 사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드디어 제이가 등장하는데요. 김소영 팀장이 고정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이를 마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이라는 인물은 2년 동안 12명이나 죽인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죠. 재개발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가 나타났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분명 이 빌라를 강제 처분하게 만들려는 수작인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정태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다온이 체크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오랫동안 은둔 생활하던 제이가 왜 갑작스럽게 나타났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지역과 그의 가족이 거주하던 지역의 관련성을 찾는 것인데요. 한다온 가족이 거주하던 지역 또한 재개발 지역이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두 지역의 공통점이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제2의 배후에는 정태규가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들이 느끼는 법감정과 판사가 판결하는 판결의 온도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단지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판사가 무슨 자격으로 선처하냐고 말이죠. 깊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가 한몫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한다는 신선한 스토리이죠. 거기에 더해 실제 판결에서는 보기 어렵게 강빛나가 법원 판결보다 더 통쾌하게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